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정치학의 올림픽 세계 정치학회에 참석해 위기의 시대엔 자유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정치학의 올림픽 세계 정치학회. 이재명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는 자유가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사태와 국민들이 회복해 나간 과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평등, 연대를 복원하는 정신의 K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시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거라며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K민주주의의 특이점으로 작동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 등을 소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을 제도화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뜰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2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터전에 뿌리 내리시는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명산으로 손꼽히는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도 하루 앞서 이름을 올리면서 남북한이 나란히 세계유산을 추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등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로 평가가 미뤄지다 4년 만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높이 1638m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진 금강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자리한 금강산에는 유서 깊은 사찰이 즐비합니다. 과거부터 그림과 문학 등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며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강산 전체가 종교적 측면이라든가 예술적 측면이라든가 생태 미학 측면에 총체적인 어떤 융합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민족의 어떠한 정체성이라든가 신비의식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화경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강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두루 갖춘 복합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 첫 복합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등이 얽혀있는 금강산이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등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등재로 금강산은 평안남도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한편 우리 국보인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도 등재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남북한이 나란히 세계유산을 추가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고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해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재는 자가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을 금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4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저기 월화수목금금돈 누가 말씀하셔서 설마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서 빨리빨리 서둘렀고 꽤 많은 일들이 이제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 추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16개 정도로 추려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개헌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2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추가적인 거 계속 정리하고 하는 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에는 남은 한 달 동안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중복과제 조정에도 집중하는 등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